자, 그 다음은 1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에서는 일단 전체 집합 이외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일단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35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요 집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우리가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지? A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우리가 A 교집합 B. 그러면 우리가 앞에 부분은 공집합이고 그 다음 뒤에는 A와 B의 교집합이니까 결국은 합집합하면 A와 B의 교집합만 남죠. 그래서 걔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 A와 B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10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자, 결국은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떠올리면 돼.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집합이 있고 그 다음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차집합이 110명이고 전체는 235명이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 영역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235에서 110을 빼면 우리가 남은 인원이 125명인데 이 125명 중 여기는 우리가 지금 한 명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명 놓고 나머지 싹 다 넣은 게 최대값이겠지. 그래서 124명. 그래서 정답은 124가 정답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은 12번이야. 자, 12번에서는 지금 집합 A가 1부터 7까지 이렇게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데, 얘네들의 부분집합 중 짝수가 1개 이상 속해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어. 자, 짝수가 1개 이상이라는 말이 결국은 짝수가 1개, 짝수가 2개, 짝수가 3개 포함돼도 다 조건을 만족한다 이 말이잖아. 그럼 그런 경우를 하나하나 셀 게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부분집합에서 짝수를 한 개도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2의 7승에서 짝수 2, 4, 6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2의 4승을 우리가 빼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앞에 거는 128이고 뒤에 거는 16이라서 제외하면 112개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소수령 3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소수령 3번에서는 우리가 집합 A가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값들의 모임이라고 돼 있잖아. 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게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지. 여기 구간에 있는 자연수들의 모임이야. 그래서 A라는 집합은 우리가 1부터 6까지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는 부분집합 중 모든 원소가 짝수로만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1, 3, 5는 원소로 가져선 안 된다 이 말이지. 나머지 2, 4, 6에 대해서만 A가 원소로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건데, 그러면 2의 3승계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원소의 개수가 한 개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한 가지를 우리가 제외해야 돼서 우리가 정답은 7개라고 얘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14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14번에서는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A가 있어. 자, 근데 우리가 다음 명제를 만족하는 집합들을 쭉 모으겠다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이 명제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1을 집합 A의 원소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누구는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돼? 6 빼기 1, 5는 A의 원소가 되어야 해. 자,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5를 원소로 가진다고 하잖아? 그럼 5를 원소로 가지면 이번에는 6 빼기 5, 1도 원소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 되거든. 즉 우리가 1과 5는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집합 A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그렇게 되는 게 몇 가지가 더 있거든. 바로 2랑 4. 자, 거꾸로 4를 원소로 가졌다 해도 우리가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2랑 4는 세트로 집합 A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3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을 집어넣어도 똑같이 3이 나오기 때문에 3은 그냥 혼자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집합 A가 있으면 우리가 1과 5가 세트로 A의 원소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2랑 4도 집합 A의 원소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3도 원소로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우리가 그렇게 A가 될 수 있는 것들의 원소의 총합을 SAN이라고 하고, 얘네들을 우리가 몽땅 더한다라고 했잖아. 자,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냐면 1과 5를 세트로 만약에 포함을 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자, 1과 5를 내가 예를 들어 포함한다. 그럼 나머지 2, 4랑 3은 포함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몇 가지가 있겠어? 2의 제곱까지가 있겠지.
그 다음에 2랑 4를 만약에 원소로 포함한다. 그럼 1과 5랑 3은 포함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2의 제곱까지. 그 다음 3도 2의 제곱까지가 있어서 얘네들을 우리가 전부 다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6에다가 우리가 4를 곱하고 또 6에다가 4를 곱하고 그 다음 3에다가 4를 곱하는 거니까 6과 3을 더해서 우리가 4를 곱한 것과 똑같겠지. 그래서 우리가 15에다가 4를 곱하면 돼서 정답은 우리가 60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 자, 15번도 마찬가지야. 자, 우리가 전체 집합이 1, 2, 3, 4를 원소로 가진 집합인데 여기서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를 가져와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조건을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일단 좌변의 A와 B의 합집합은 여기 영역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이번에 우리가 뒤에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을 살펴보면 자, 요거는 우리가 교집합의 여집합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집합의 여집합인 여기 영역을 생각하면 될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 교집합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A와 B 바깥쪽에 있는 영역 있잖아. 여기 있는 영역에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공집합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건 우리가 일단 A와 B는 서로 소이면서 우리가 이 A와 B가 전부 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1, 2, 3, 4라는 원소가 있는데 일단 이 1이라는 원소가 A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B 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리고 2도 A 안에 B 안에 3도 A 안에 B 안에 4도 A 안에 B 안에. 그래서 우리가 2의 4승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A와 B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집합이 돼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1, 2, 3, 4가 A로 다 몰빵되거나 B로 다 몰빵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두 가지 경우는 우리가 제외를 해줘야 돼서 집합 A와 집합 B가 결정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16 빼기 2로 14가지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16번에서는 일단 우리가 진해고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복 디자인 AB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일단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0명이다라는 뜻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NA가 45, 그 다음에 우리가 NB가 52. 자, 이때 우리가 두 디자인 중 어떤 디자인도 선호하지 않는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어. 자, 어떤 디자인도 선호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A도 선호하지 않고 그 다음에 B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요거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전체 100명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돼. 자, 근데 또 합집합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NA 45명에다가 NB 52명을 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100에서 우리가 97을 빼는 거니까 3이고 그 다음 뒤에 플러스 NA교 B가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교집합의 최대값은 그냥 가장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어. B 집합 안에 A 집합이 다 들어간 경우, 그러니까 A의 원소의 개수가 우리가 다 교집합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교집합의 최대값은 우리가 45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최소값은 아예 교집합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없다고 생각해도 문제 없잖아. A가 45명, 그 다음 B는 52명이니까 두 개를 합치면 97명이야. 그냥 100명을 안 넘으니까 아예 교집합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최대값은 3 더하기 45라서 48이고 그다음 전체 최소값은 3 더하기 0이니까 3이라고 봐야 돼서 48 빼기 3이니까 정답은 3번이라고 보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은 17번입니다. 자, 17번 같은 경우는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 B, X가 있는데 일단 X라는 집합만 원소를 가르쳐줬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X랑 A의 교집합과 X랑 B 여집합의 합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A, X, B 여집합 그리고 우리가 A, X, B 여집합
자, 좌변에서는 A와 X의 교집합이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X랑 B 여의 합집합이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자,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기 부분의 원소는 아예 그냥 없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B 여집합이 요만큼이고, 그 다음 X의 집합은 우리가 딱 요만큼이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결국은 이 세 집합의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B 여집합 X, A 이런 포함관계를 만족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랬을 때 X라는 집합이 1, 2, 5, 7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여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A와 B 여집합의 교집합을 얘기하는 건데, B 여집합이 A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그냥 B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B 여집합은 일단 이 친구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고, 원소의 개수도 한 개이기 때문에 일단 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A 같은 경우는 일단 1, 2, 5, 7을 모두 포함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전체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 n개라고 치면 일단 A가 될 수 있는 경우는 2의 n개 중에서 1, 2, 5, 7은 반드시 포함하니까 나머지 n-4개에 대해서 원소로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서 A의 원소의 개수는, A 집합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n-4승이라고 볼 수 있어. 문제에서 집합 A와 집합 B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B 여집합이 결정되면 B는 자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A랑 B 여집합이 결정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4랑 2의 n-4승을 곱한 게 256이라서 양변에 4를 나눠주면 얘가 64, 이게 2의 6승이라서 n-4가 6이랑 같다라는 뜻이야. 따라서 우리가 n의 값은 얼마가 나와? 10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은 18번이야. 자, 18번에서는 일단 집합 A가 1, 3, 5, 7, 9, 11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요거의 부분집합을 S1부터 Sn까지라고 하고, 각각의 집합에서 가장 큰 원소를 가져와서 우리가 모두 더한 값을 물어봤어.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3개 이상을 가져오는데 가장 큰 원소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5부터 가장 큰 원소가 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가장 큰 원소가 먼저 5가 되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5를 총 몇 번 더하게 될까? 즉, 우리가 5는 원소로 가지면서 7, 9, 11은 원소로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5는 포함하는 거 확정, 7, 9, 11은 포함하지 않는 거 확정, 나머지 1하고 3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데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 3을 다 가져야 되겠지. 그래서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가장 큰 원소가 예를 들어 7이다. 7이다라고 하면 이번엔 7을 원소로 가지고 9하고 11은 원소로 가져선 안 되겠지. 나머지 1, 3, 5에 대해서는 원소로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서 2의 3승가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3개를 모두 안 가지는 한 가지는 제외해야 되고, 그 다음에 1, 3, 5 중에서 하나만 가져도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는 우리가 3가지도 제외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만큼의 개수만큼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이번에 9가 가장 큰 원소다. 그러면 우리가 2의 4승에서 우리가 1, 3, 5, 7을 모두 안 가지는 한 개 빼고 하나만 가지는 4가지를 제외해야 되겠지? 그 다음 11이 가장 큰 원소다. 그럼 우리가 앞에 1, 3, 5, 7, 9에 대해서 2의 5승가제에서 하나도 안 가지는 한 가지, 그 다음 하나만 가지는 5가지를 제외한 만큼의 개수만큼을 곱해줘야 우리가 모두 더할 수 있겠죠. 그래서 5 곱하기 1은 5고, 그 다음 7에서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8 빼기 4라서 28.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16 빼기 5니까 11, 그래서 99. 그 다음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32에서 6을 빼는 거니까 26이라서 11 곱하기 26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지. 26 곱하기 11은 얼마가 나오냐면 우리가 286이 나와. 그래서 일단 요렇게 더하면 33, 요렇게 더하면 우리가 132, 131을 더하면 우리가 418. 그래서 정답은 418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A, B 과목 선택을 조사하였대. 자, 그럼 일단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0이라는 뜻이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NA가 65고 그 다음 MB가 48인데,
자, 여기서 A, B 두 과목을 모두 선택한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게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이것도 우리가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돼. 최대값은 여기는 48명이 A 안에 다 들어간 경우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의 최대값은 48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 최소값은 그냥 교집합이 없는 상황을 생각하면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해. 이렇게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얘네들의 합이 113명이라서 우리가 전체 100명을 넘겨버리거든. 그러니까 교집합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때는 어떤 성질을 활용할 거냐면,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넘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이용할 거야. 그러니까 합집합이 우리가 65에서 48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잖아. 이게 100명을 넘어서는 안 돼. 얘가 지금 113명이기 때문에 100을 좌변으로 마이너스 x를 우변으로 넘기면 x는 13 이상이 되겠지. 그래서 최소값이 13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면 우리가 61이 돼서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에서는 1학년 일반 31명의 학생 중에서, 자, 이게 지금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만약에 A라고 하고 국어를 B라고 하면 지금 NA가 19명, 그 다음 MB가 23명. 그래서 A와 B를 모두 수강하는 학생 수니까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최대값은 가장 극단적인 상황인 B 안에 A가 다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19명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최소값은 우리가 여기서 합집합이 전체 집합을 넘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합집합이 전체 집합을 넘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합집합이 우리가 19에서 23을 더한 다음에 x명을 빼야 되잖아. 이게 31명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우리가 좌변이 지금 19 더하기 23을 하면 우리가 40이니까 31을 넘겨서 빼면 11명, 마이너스 x는 우변으로 넘기면 x는 1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최소값은 11. 그래서 얘네들의 우리가 합을 계산하면 정답은 우리가 30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에서는 어느 학급의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두 영화 A, B의 관람 여부를 조사했대. 자, 일단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5라고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NA가 21, 그 다음 우리가 NB가 18. 자, 그래서 우리가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 수의 최대값, 최소값인데, 자, 이게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를 묻는 거잖아. 자, 그래서 최대값은 그냥 아예 A 안에 B가 들어간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은 18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최소값은 우리가 합집합이 전체 집합을 넘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써야 되니까 21 더하기 18에서 교집합 x를 뺀 게 우리가 3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를 이용하면 돼. 자, 앞에 두 개 더한 게 39니까 35를 좌변으로 넘겨서 빼주면 4가 되고, 마이너스 x를 우변으로 넘기면 x가 돼서 x는 4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b는 4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가 a와 b를 더하면 2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2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창녕 옥야고등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세계 유튜브 채널 ABC를 구독한 학생 수를 조사했는데, 자, 일단 A 채널이 90명. 자, 일단 전체 집합이 100명이고, NA가 90명. 그리고 우리가 MB가 70명. 그리고 우리가 NC가 55명이라고 되어 있지? 자, 그래서 ABC 세 채널을 모두 구독한 학생 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자, 이거 최대값을 구하는 건 쉽거든. 그냥 아예 C가 B와 A 안에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세 개 교집합의 최대값은 그냥 C 원소의 개수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55명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자,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뭐가 어렵냐면 최소값을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2개짜리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3개짜리부터는 좀 약간 상황이 좀 많이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A와 B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A가 90명이고 B가 70명이잖아.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교집합이, A와 B의 교집합이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전체 인원이 100명이기 때문에 최소 몇 명은 있어야 돼? 60명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C와 교집합을 생각할 건데, C도 지금 우리가 C의 원소의 개수가 55명이잖아. 자, 근데 이미
여기 교집합이 60명이면 여기 A 합 B가 100명을 채워버리기 때문에 이쪽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0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그럼 나머지 55명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최대한 이쪽의 인원을 제일 적게 놓고 싶은 거야. 제일 적게 놓고 싶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A에서는 90에서 60을 뺀 게 우리가 여기가 몇 명이냐면 30명. 그럼 30명을 죄다 우리가 이쪽에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60명이기 때문에 B 같은 경우는 이쪽이 몇 명? 10명. 그럼 여기 있는 10명을 죄다 이쪽에 집어넣으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55명에서 40명을 제외한 15명만 여기 3개 교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가 가장 3개 교집합의 최소값이라서 우리가 15명이라고 얘기하면 돼.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7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3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집합이 자연수들의 모임인데, 자, 여기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S가 X가 S의 원소이면 X분의 36도 S의 원소가 돼야 된대. 자, 그러면 이게 결국 세트로 1이 만약에 S의 원소이면 우리는 36도 S의 원소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36이 S의 원소이면 우리가 1도 S의 원소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리고 2가 S의 원소이면 우리가 18도 S의 원소이고, 18이 S의 원소이면 우리가 2도 S의 원소라고 볼 수 있거든. 자, 이렇게 우리가 세트로 생각해보면 1과 36이 세트고 2와 18이 세트고, 그 다음 우리가 3과 12, 그 다음 4와 9, 그리고 6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S라는 집합이 있으면 요 안에 얘네들이 세트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S의 원소의 개수가 3개를 만족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홀수계 3개가 되려면 일단 6은 혼자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나머지 4개는 4개 세트 중 우리가 한 세트만 우리가 딱 들어가야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집합 S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4가지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S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된대. 4개가 되려면 우리가 6 같은 원소는 절대 혼자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지. 이렇게 세트가 있는 애들만 우리가 2세트가 들어가야 돼. 그럼 우리가 얘네 둘 세트로 들어갈 수 있고, 얘네 둘, 그리고 얘네 둘. 그래서 우리가 이건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6가지가 나와서 A와 B를 더하면 우리가 10이라고 볼 수 있어. 정답은 우리가 2번이 되겠죠.